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먼저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특별 게스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 전에 임경빈 작가랑 얘기했던 리얼미터 조사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였고요. 자세한 상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안 하면 바로 제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 지금 거침없이 하이킥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MBC 라디오 시사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댓글과 질문 남기시면 저희들이 꼼꼼히 읽고 필요한 말씀들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질문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우리 특별 게스트로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지금 또 김기현 후보 캠프의 공보 총괄본부장 네.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전당대회 얘기부터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도 인터뷰 들어보니까 뭐 언론에 제가 1등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1등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 정보들이 많이 돌잖아요. 예. 여의도 주변에. 근데 뭐 버전이 여러 개니까 그걸 네. 이제 새겨서 들어야 되는데 저희 네. 그냥 판단은 저희 목표가 1차에서 과반 얻어서 당선되는 거거든요. 네.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순조롭다. 요 정도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순조롭다. 그 말에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겠죠. 예, 순조롭다. 네. 취재를 해보셨을 텐데 국민의힘 라고 김기현 캠프에서는 보고 있고 예. 안철수 캠프에서는 또 전혀 다른 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주말 사이에 금요일부터 해서 받은 글 이제 예. 형태로 막 여러 버전이 돌았는데 네. 두 개는 김기현 승, 두 개는 안철수 승,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캠프에서 흘리는 것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선관위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왜냐하면 한 명만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네. 발설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다.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도 2000 각각 샘플을 해서 한 거고 그랬죠. 또 이게 세면 나중에 신뢰도에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아니다. 그러면 자가 발전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심지어 김기현 의원은 2등과 큰 격차가 나는 1등이다. 과반은 못했지만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인터뷰를 저도 들어봤는데 자, 근데 안철수 캠프나 천하람 캠프 쪽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소위 뭐 설명은 그건 과거의 얘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탄핵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조급함, 계획대로 안 되는 데서 나온 조급함이다. 이런 평가를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조급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건 아니고요.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그 안철수 후보 관련한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네. 탄핵이라는 좀 센 단어가 들어간 거죠. 네. 그 발언을 하신 경위가 제가 볼 때는 지난번 20대 총선이 되겠죠. 16년도. 네. 그때 저희 당이 현직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당대표가 있는데 두 분의 반목이 있었단 말이죠. 김무성. 네. 네. 예. 그 결과가 일당을 한석 차로 놓치고 결국은 그 분위기로 가다가 탄핵까지 이렇게 갔던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반목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시려다 보니 또 이제 극단적 단어가 나온 거죠.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기현 대표는 뭐 저런 취지로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애써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전 괜찮아요. 윤희석 공보 네, 얼마나 단장님이 힘들겠어요. 공보단장님이. 네. 아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후보가 네. 그런 말을 아니, 해놨으니 아니에요. 무슨 기자들 상대로 말씀이세요. 수습은 해야 되고 얼굴 빨개지시잖아요 지금. 이제 얼굴색까지 근데 저는 좀 여유가 없구나. 네. 조바심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좀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상대 캠프에서는 이 불안의 징표다 그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김기현 후보가 표정이 계속 안 좋다. 표정까지 검색을 하나 봐요. 표정이 안 좋고 표정이 어둡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어떤 그 1차에서
50%를 넘기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기운을 느낀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각 캠프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천하람 캠프도 마찬가지고 황교안 캠프도 마찬가지고 이제 각자 1위를 놓고 그야말로 이제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센 발언이 나온 것은 사실이고 이 발언을 어쨌든 당사자 캠프에서는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고 나머지 세 캠프에서는 공격하느라 바쁜 거고 결과적으로 이게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 그렇죠. 그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일정 부분 마음을 조금씩 정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다녀보면 우리는 김기현, 우리는 안철수, 우리는 천하람 등등등등 이런 게 좀 세력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게 좀 강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받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네, 드리면 윤희석. 어디서 당원들을 대변인. 이렇게 만나셨어요? 당원이 아니라 당협위원장들.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네. 예. 이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게 네네. 당원 100% 선거란 말이에요. 네네. 당원이 이제 책임당원, 저희는 책임당원으로 하는데 79만에다가 일반 당원 돈 안 내시는 분들 포함해서 84만 정도의 선거인단만을 대상으로 일반 당과 전혀 관련 없는 분들은 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당원들이 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음. 유권자인 당원을 만나지 않고 일부 당협위원장 얘기 듣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당원이 80몇만이고 한 당협당 그럼 몇 명이겠어요. 몇천 명인데 그게 되지가 그렇죠. 않아요.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장 기자님. 예, 그러니까 대세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기현 캠프 그다음에 나머지 세 캠프들이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은 각자 그러니까 나는 김기현이야, 나는 안철수야, 나는 천하람이야, 나는 황교안이야 이렇게 정하는 흐름들이 조금씩 생긴다는 것이지 이게 그래서 뭐 예컨대 김기현이 압승을 하고 있고 뭐 안철수가 압승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은 알 수가 없다. 그것은 투표함을 까봐야 한다. 네. 그렇죠. 투표한 까봐야 압니까? 지금 대세를 장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제가 이제 김기현 캠프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 순조롭다 말씀드리는 네.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숫자는 모릅니다. 네. 솔직히 모르죠. 제가 모르죠, 그걸 어떻게 보지를 알겠어요. 않았으니까. 네. 근데 이게 당원 투표라는 걸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당원분들이라는 그 존재 그리고 투표까지 할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까지 하실 분들이라면 이 당의 당대표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하고 그런 기준이 명확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선거운동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만한 성질의 선거가 아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캠프는 네, 이제 장 기자님. 늘 조직된 힘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당원 가운데도 이게 표 계산이 다 가능한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고 안철수 캠프나 특히 천하람 캠프 같은 경우에는 그 오더가 잘 안 먹힐 거다. 그러니까 앞서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당협위원장이 아무개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자 내가 오늘 이 사람 지지하니까 다 이분 찍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다 그대로 찍지 않는다는 제가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전적으로 좀 그런 양쪽의 판단이 좀 갈라져서 드러났던 게 이준석 전 대표가 SNS에 올렸잖아요. 최고위원 선거에서 표를 요렇게 뭐 송파병은 어느 후보, 송파갑은 어느 후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배현진 전 최고가 네. 이랬다면 정말 큰 문제다. 이거 철저히 밝혀져야 된다. 누군지 알아야 된다라고. 누가 이런 오더를 문자를 보냈는지 이 부분은 이거 김기현 캠프의 조직력이 김기현 캠프 정도 돼야 조직력이 이런 오더를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근데 취지로 하여튼간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보니까. 배현진 예. 의원이 송파의뢰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네네. 본인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뭐 송파 당원 협의회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뭐 송파 책임당원 협의회인가 예. 그런 단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막 그런 거 만들어서 이렇게 뿌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럴 이유가 없죠. 네. 김기현 캠프 입장에서는 그럴 지금. 이유가 없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조직 선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조직 그게 선거 아닌가 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김기현 캠프도 조직 선거가 아니다. 80만 원 어떻게 조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초반에 이제 캠페인 전략이 좀 바뀌었을 수는 있는데 네. 초반에는 이제 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캠페인 하다 보면 선거 전략은 바뀔 수도 있고 이게 네. 안 먹힐 것 같으면 뭐 당장이라도 다른 캠페인으로 전환을 하는 거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근데 현재로서는 저는 어찌됐든 그 탄핵이라는 워딩이 나오면서 네. 상당히 이제 격화되면서 그런 말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세게 싸움이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전부터도 사실은 선거가 상당히 과열되고 있었는데 문제는 저는
굉장히 핵심은 그래서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일당을 할 수 있냐 없냐, 총선 승리의 견인차가 될 당대표가 누구냐, 이게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 성공 막 이게 1순위냐 후순위냐 막 가리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후순위로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승리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리고 나서 뭐 정당 개혁,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민생 의제들 뭐 등등으로 내려가는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런 등등에 대해서 치열한 접점이 별로 형성이 되지 않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이기는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컨텐츠에서는 많이 빈약하다. 이런 평가도 특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기현 후보 쪽에는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천하람 후보도 그렇고 공격하는 게 수도권 선거를 지휘할 만한 그렇죠. 인지도도 전략도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 김기현 네. 후보가 문수산 오르시던 분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거죠. 수도권 선거를 지휘해서 총선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네. 수도권에서 정치를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논리잖아요. 안철수 하여튼간에 후보가 거칠게 얘기를 주장하는 게. 하면 예.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는 영당권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수도권 민심을 모른다, 네. 수도권 사정을 모른다, 뭐 이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게 어폐가 있죠. 누가 당 대표 보고 소선구제인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 후보를 찍겠어요? 그런 예는 있은 적이 없어요. 여당은 어차피 대통령 보고 찍는 거다. 그게 아니라 예. 각 선거구마다 일단 공천을 잘해야죠. 공천을. 그렇지 않아요? 네. 이 소선구제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냥 유지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당대표가 누구든 간에 우리 지역에 누가 공천되는가를 보고 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당대표가 수도권 출신이니까 수도권에 있는 한 121개 지역구에서는 그럼 몽땅 그러면 수도권 당대표 따라서 그렇게 찍습니까? 그런 당을 찍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인지도 있고 수도권 중도 표심을 공략할 만한 그런 상징성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거를 지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정도. 그러니까 근데 얘기했죠? 이런 것 같아요. 네, 장 기자님 예. 말씀 듣고 마저 듣겠습니다. 이제 수도권 표심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수도권의 의석수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네. 과거하고 다르게 인구가 굉장히 워낙. 수도권 밀집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보다는 이제 수도권에 의석이 많고, 근데 지난 총선에서 의석을 많이 차지하지 못했어요. 국민의힘이 17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굉장히 완벽하게 패배를 한 선거였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번에 수도권 선거가 중요한데, 수도권 민심이라는 게 대체로 어떠냐? 중도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도 보수, 뭐 중도 진보라는 표현이 뭐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표심을 맞출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어떤 극단적인 보수주의 논쟁으로 그런 걸로 과연 돌파가 가능하겠냐. 뭐 너무 이제 격차가 크다, 민심에. 이런 비판을 좀 하는 차원이 아닌가 싶어요. 구현을 네. 좀 하자면. 그러니까 이 선거가 당의 총선 선거대책위원장을 뽑는 게 아니고요. 일단 네. 당대표 선거예요. 당대표 네. 선거. 그게 이제 중요하고, 당대표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총선 승리를 이렇게 목표로 걸어놓고 내가 더 거기에 적합하다, 이런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차원에서 제가 꼭 그 지역 출신이어야만 그 지역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논리는 굉장히 그 비약이 많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중도 표심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안철수 후보를 상정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안철수 후보가 10년 넘게 중도라고 하면서 정치를 쭉 하셨는데 뚜렷한 성과를 보인 정치인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 당에 착근을 하시려고 하는 과정이고, 김기현 후보가 정통 보수 후보라고 지금 당대표 선거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정통 보수로서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그럼 중도 표심을 못 갖고 오느냐? 그렇지 않죠. 선거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공천 전략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총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선거 연합 뭐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당대표 뽑는 선거에서 수도권 후보가 나와서 수도권 당대표가 나와서 총선 승리를 수도권으로 말미암아 이룬다. 이거는 그래요. 그런 면에서 이제 천하람 후보가 지난 금요일 날 저희들이랑 인터뷰하면서 공천 어떻게 할 거냐. 네. 저도 이제 똑같이 공천이 중요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당에서 고생하지 않은 사람은 한동훈 아니라 한동훈 할아버지가 가도 공천 받을 수 없다. 대통령 공천 불개입, 대통령 공천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공천 원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단어가 예. 공천 개입이라고 들어가면 저도 반대합니다. 네, 공천 개입을 제 스스로 정의를 내리면 네. 특정인을 공천하거나 특정인을 공천에서 탈락시키거나 네. 뭐 그런 거를 저는 개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런데 김기현 후보도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당원 또 대통령의 의견까지 반영해서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 방향은 여당이기 때문에 틀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의견을 반영한다는 거하고 개입한다는 거는 네. 엄연한 차이가 있으니까 네, 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얘기는 좀 하고 싶은데 장 기자님? 지금 뭐 당정 분리 네. 장제원 의원 오늘 얘기한 것처럼 뭐 당정 분리, 당정 일체 이거 가지고 약간 논쟁이 있는 것 네네. 같아요. 그런데 실제 중요한 것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당은 뭐 5년의 임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200년, 그렇죠. 300년 가는 정당이고 어찌됐든 대한민국 정통 보수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자리매김을 하려면 당과 대통령실 간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여야지 수직적 관계여서는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끊임없이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수직적 관계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룰도 바꾸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국민들이 보기에 아, 이거 불공정하다.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국민의힘 당원들도 한다는 거잖아요. 당협위원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그래서 실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뭐 이러저러하게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로는 안철수 후보가 더 이기는 결과가 나와서 이게 윤심이 통하는 거냐 안 통하는 거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핵심은 제일 중요한 건 당대표를 뽑는 선거고 이 당대표는 민심도 받들고 시대정신도 구현하고 당심도 받드는 후보여야 되는데 대통령 마음만 사서는 안 되는 자리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되고 있는 선거냐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할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전당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대장동 얘기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네, 우리. 네. 예, 대장동 김건희 쌍특검으로 민주당은 받았어요. 지금 요거 관련해 가지고 동시 추진 대장동 김건희 특검 동시 추진 민주당은 아마 이렇게 당론을 정한 것 같습니다. 뭐 디테일은 조금 뒤에 네. 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동시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의 윤희석 전 대변인님. 일단 저는 국민의힘이죠. 민주당이 아니고. 아,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두 개가 예. 지금 왜 등치돼서 얘기가 되는가. 이 대장동 건하고 김건희 여사 뭐 도이치모터스 얘긴데요. 주가 조작. 네. 이게 정말 동렬해 놓고 비교해야 될 것이냐 정치적으로 그 부분에 의문이 하나 있고 네. 수사가 지금 대장동 건은 막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거 왜 뭐 이런 거잖아요. 50억 클럽에다가 당시 대선 때 막 좀 막 나왔던 뭐 윤석열 몸통, 뭐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대통령, 예, 예. 무슨 부친의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샀다는 뭐 이런 거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본류가 아닌 민주당에서 대장동을 갖고 국민의힘 쪽 또는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기 위한 소재만을 특검으로 삼자 이 얘기잖아요. 이거는 합리적이지가 않죠. 합리적이지 도이치모터스 않다. 거는 네. 뭐 얘기할 게 많은데 일단 1심에서 다른 공범들 다 이제 처리가 됐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혐의가 없고 수사할 뭐가 없다고 저희는 이제 반증이다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또 거꾸로 얘기하더라고요. 판결문 나온 거 보니까 판결문에 국민의힘 김미애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판결문에. 근데 37번 나왔다고 뉴시스가 세줬어요. 뭐 그러니까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대장동과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두 쌍특검을 주장을 했어야 됐다라는 것은 지난 대선 이후부터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계속 요구가 있었는데 네. 사실 잘 안 됐죠. 잘 안 되다가 이번에 사실은 곽상도 전 의원의 판결이 결정타가 됐던 것 같아요. 50억이 무죄야 이게 말이 돼? 라는 국민적 여론이 생겼고 그 여론에 대해서 정의당이 화답을 해서 김건희 특검은 모르겠고 대장동 특검 먼저 하자.
50억 클럽부터 먼저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부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국회 내부를 좀 취재를 해보면 네. 막 뭐가 분명하게 정해진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이제 치고 나왔고 민주당은 좋다 받자 그러면 하는 김에 김건희 특검도 하자. 그런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거는 아니고 그 전에 이제 갑자기 이제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얘기가 훅 나오면서 그러니까요. 예 이제 막 그 국회가 상당히 시끄러워졌는데 사실 그거는 정의당 내부 취재를 해보니까 약간 메시지 조절에 실패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여하튼 그거는 별건으로 치고 네. 어쨌든 정의당은 지난 주말에 그 의원단하고 지도부 간에 워크숍이 있었다고 해요. 이 자리에서 대장동 문제 어떻게 할 거냐, 50억 클럽 이렇게 국민적 공분이 큰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걸 특검을 밀어붙여보자라고 요구를 하고 나선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동의를 했는데 세부적인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쌍특검은 반대하는 거잖아요, 정의당이. 네. 그런데 민주당은 끝까지 설득을 해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정의당이 끝내 동의할지 말지는 조금 이번 주 중 어떻게 논의가 될지 특히 원내대표 간 협의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 즉 체포동의안 가결 후 특검 추진 뭐 이런 식으로 오늘은 네, 얘기가 맞아요. 나와서 헬만은 이게 논리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정의당 내부에서도 메시지 실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실패다. 예. 예. 자, 예, 웃으면서 즐기고 계십니다. 즐기는 건 아니죠. 예. 근데 말하자면 대장동 특검을 그 50억 클럽에 이제 특검도 대장동 특검이라고 해도 사실 수사 범위 기간 뭐 특검 어떻게 임명할 거냐를 놓고 사실 밀당이 쭉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온 메시지를 보면 50억 클럽에 대해서 좀 수사가 좀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은 좀 국민의힘 안에서도 네, 있는 거 그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게 국민 감정에 맞지 만- 않다는 그런 의견도 냈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그 50억 클럽 관련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거예요, 여야 모두가. 그런데 지금 자꾸 이제 다른 걸 가지고 대장동 특검을 하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하는 김에 김건희 특검도 하자. 이거는 논리적이지가 않죠. 근데 정의- 아니 정의당의 왜냐하면 얘기가- 그 하는 김에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였냐면요. 네. 1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근데 뭐 언급이 있든 없든 간에 검찰의 수사가 부진하다. 왜 김건희 여사는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다퉈봐야 되는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슈에 대해서 왜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므로 특검을 통해서 의혹 규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민주당. 네.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자, 이인석 전 대변인.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청문회 할 때는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별거 아니라고 넘어갔던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집권 시절에 수사가 시작돼서 별게 없었고 그리고 이것은 계좌를 빌려줬는데 그 계좌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에 이용이 됐다 이거 아니겠어요? 91명이 연루돼 있어요. 91명이 김건희 여사 비슷한. 근데 그 모두가 뭐 기소된 사람 아주 조금이고 다 무죄예요. 그리고 91명 누구도 뭐 거의 몇 명 빼고는 소환되거나 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네, 뭐 이미 장윤성 재판 기자님. 과정에서 검사하고 판사가 계속 질문하잖아요. 네. 김건희 파일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실제로 뭐죠? 그 3,000원에 8,000주 때려주삼라고 한 다음에 3,300원에 8만 주. 3,300원에 8만 주 때려주삼 한 다음에 어. 7초 만에 실제 거래가 진행이 된다거나 그리고 직접 전화해서 매도를 주문한다거나 등등의 건들이 많이 나왔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못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 이렇게 직접 가담한 정황에 대해서 본인 수사가 필요한 거죠. 해명도 필요하고. 네. 주가 조작을 누가 그렇게 해요. 그 공모 여부가 되게 중요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득을 받도 어쨌든 간에 주범과 공모를 해서 정말 주가를 띄우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행위를 하고 이게 안 되니까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 그것도 사실은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는 비판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밝혔어야 됐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아직도 좀 의문으로 남아 있는 게 검찰은 김건희 여사 소환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법무부 차관은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덕수 총리는 안 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소환을 그러니까 최소한 한 번은 소환이 필요하다. 최소한 서면 조사라도 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놔야 임기 내내 이런 문제에 시달릴 텐데 말끔하게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해결하는 거 좋은데요. 네. 방식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이론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 장윤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